시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친한 친구와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안부를 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우정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밤의 문학, 오늘은 코로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하고 저하고 방송 같이 한 게 2년 됐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네, 이제 우리도 우정이 쌓일 때가 됐지 않았나요? 맞아요. 한 주 전화 연결하면 왠지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네,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전화로 만약에 이렇게 출연하시거나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한 주는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고 다음번에 예. 만나면 참 오래간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실 직접 만나는 게 참 중요한 우정의 표현인데 예. 많이들 자주 못 만나시니까 오히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냥 완전히 친분 관계만 있는 일이 아닌 그냥 감정으로만 얽혀 있는 사람들을 더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친소 관계도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는 저는 사실 온라인 친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나이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왜 인스타에서 막 댓글만 남기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데 또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는 또 독자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긴 한데 일단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친밀감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하도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분들의 어떤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안부를 묻는 그런 랜선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랜선 친구도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비대면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정의 느낌을, 그러니까 우정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우정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그동안 너무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했구나. 만나본 사람만 친구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느끼는데 옛날에 네. 하이텔 통신 뭐 이런 거 할 맞아요. 때요. 그때는 사람들이 네. 진짜 열광적으로 뭔가 소통을 했고 나와서 만나도 진짜 뭔가 격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확 친해지는, 네. 그래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았죠. 예. 근데 지금 온라인은 그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뭔가. 그러네요. 그때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식도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하이텔에서 저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하이텔에서 방은 자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김광석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방을 만든 거예요. 예.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와서 이야기 나눠요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 방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먼저 무슨 방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얼굴도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얘기를 하었어요. 밤을 샜어요, 정말. 그런 게 막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예. 울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정말 그런 하이텔 친구들은 오히려 좀 온라인적인 느낌보다는 아날로그 친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 온라인이라는 거를 처음 접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친구인지 온라인 친구인지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구분을 해요. 못했고 예. 아날로그 문화였던 거죠. 사실은. 예, 맞아요. 디지털적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소통을 소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팔로워라는 게 사실 약간 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게 좀 불평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되게 선망하고 네. 팔로워가 또 아니면 좋아요를 적게 누르면 내 글이 별로였나? 내 사진이 별로였나라고 너무 사람들이 이제 에고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 SNS 팔로워나 좋아요 수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서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이텔로 대화할 때는 누가 나의 팔로워인지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마음을 그냥 막 드러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박하고 과잉되게 솔직한 나머지 예 자기에 대한 쉴드를 칠 줄을 몰랐던 거죠. 방어벽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라는 걱정,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걱정이 많아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의심도 많아지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좋아요 200번 누르면 내 친구보다 내 아내, 뭐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또 나도 모르는 정보를 이걸 만약에 저도 약간 걱정되는 게 이렇게 뭔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영화 평점을 누르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렇죠. 어떤 거잖아요. 영화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왓챠 같은 데서 영화 보고 평가를 누르면 그게 그들이 나를 어떤 빅데이터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도 인공지능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랜선 시대가 사람들의 그리움과 어떤 그 소통을 향한 열망도 키워졌지만 걱정과 두려움, 불안 그리고 왜 디지털 기록은 지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우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우정을 향한 그리움이 참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예, 싶은 거니까요. 그래도 그리운 것 같죠. 예. 청취자 6033님. 네. 청취자분들이 하이텔 얘기하는 거 네.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시나 봐요. 네. 추억의 하이텔 반갑네요. 저도 24년 전쯤에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납니다. 20년이 넘었어요. 하이텔 얘기하면 이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다 잘들 살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과거 얘기는 또 과거 얘기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 나름대로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네. 통해서 이제 우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택트나 비대면이라는 것에 처음에는 저도 좀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게 언컨택트 하다는 것이 단지 만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만남의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아예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도 오늘도 온라인 강연을 2개 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하나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왔는데 네. 온라인 강연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정보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질문도 하고 이러면 실제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 그동안 제가 쉴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연을 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강연이나 또는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활성화되고 또 제 친구들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면 화상회의 같은 걸로 하면 약간 친밀감을 쌓을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제 더 자주 편하게 또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냥 오프라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뭐 음식을 못 먹을 뿐이지 다른 건 거의 똑같다고 이제 느끼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게 꼭 진짜 이렇게 만나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네. 그거에 원래 적응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10대들을 위한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연을 해보니까 네. 10대들은 확실히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에
그 독자들도 빨리 적응하긴 하는데 10대에 비하면 그 댓글 속도나 이 반응이 10대는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온라인 강연이 처음이었는데 아무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이 40대 이후에 여러 나이대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저 안 들려요. 저 뭐가 안 돼요 하고 막 어떡해요 막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디지털 세대와의 차이구나. 디지털 세대는 좀 훨씬 더 비대면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예. 우린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네. 모이면은 뭐 회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꼭 2차 가가지고 술자리나 이럴 때 질펀하게 앉아가지고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솔직한 얘기들이 오고 가야 부쩍 친해진 것 같고 우정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개념이 이제 달라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 어떤 함께 뭔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회식이라고 하는 그 회식 문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쌓아가던 문화가 이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도 사실 저녁 모임도 많이들 오히려 이제 그 9세대들은 저녁 모임을 더 좋아하죠. 그게 네.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속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좀 신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점심 모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점심에 모이면 술을 일단 안 먹게 되고 회식은 하는데 맛있는 거는 먹으면서 그 대신 좀 더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예, 좀 더 이렇게 짧고 굵게 이 사연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저는 티타임이 좋아요. 티타임이요? 예, 왜냐하면 티타임은 약간 길게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그 먹는 것을 같이 먹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급자나 나이 많은 사람의 취향을 맞추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또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의 취향 또 완전히 비건이신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지 맞추기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죠. 예, 티타임은 먹고 싶은 차를 고를 수 있고 부담도 덜하고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게 저는 참 좋거든요. 가볍고 모임도 그래서 준비하기도 편하고. 근데 그 모 네. 방송사에서 하는 백종원 씨가 하는 요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선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요리를 막 하잖아요. 서로 네. 서로 요리하면서 뭐 실수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가 온라인에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화에 적응하고 인터넷에 적응하고 모바일에 적응했듯이 이 비대면 모임이나 온라인 모임에도 결국에는 적응을 하겠지만 최근에는 뭐 에미상 시상식도 스타들이 집에서 그냥 시청을 하면서 네. 물론 시청률은 많이 떨어졌대요. 시청률은 역대 최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에미상 같은 아주 글로벌한 그런 행사도 결국에는 또 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변할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사실 이런 온라인 모임에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아니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을 위해서 기가 좀 더 쉬워질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온라인 교육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급식을 하고 밥을 잘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급식 때문에 이제 급식으로부터 많이 소외된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온라인 교육으로만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보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럼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학교 보내면은 학교에 가서 급식도 먹고 선생님하고 눈도 마주치고 아이가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부딪혀가면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또 집에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안 가요. 선생님하고 만나는 과정도 동영상으로 만나거나 그냥 비대면으로 만나고 마니까 그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직장에 나가야 돼요.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누가 돌볼 거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과 비대면 만남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예산을 투여하고 또 많은 인력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이나 돌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쪽에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도 더 필요하고요. 또 노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꼭 사람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짜 내 몸을 움직여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은 변치 않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빈 곳을 찾아서 정말 또 서로가 약간 품앗이식으로 국가가 완전히 개입할 수 없어도 품앗이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학교 이런 개념이 완전히 다 달라지고 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정이란 개념도 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로봇이 나를 돌봐주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건가요? 근데 그 로봇이 돌봐주는 사회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생겨도 그 로봇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로봇에 네. 대한 지불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고 네. 또 정보의 소외계층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이나 분명히 좋은 점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그 사각지대와 빈부격차로 인한 그 정보의 격차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래 사회가 좀 더 빨리 오는 경험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아무리 로봇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돌봄 노동과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만 하는 그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하고 노력해서 무엇이 인간에게 정말로 절실한 그 감성적인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그냥 급식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돌봐주려고 하고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우정을 통해서 바라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할 때 과연 잘 있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거부터 걱정하잖아요. 먹었을까? 밥은? 이런 것들을 서로 걱정해주는 그런 보살핌의 문화가 배려의 문화가 더 절실해지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일 값비싸게 네.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이제 대면이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점점 사람들은 고독해질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세계 장수마을을 연구한 뭐 블루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네, 블루존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계 장수 마을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그 마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대요. 우리는 장수 마을에는 뭔가 특별한 걸 먹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 같은 거죠. 그런 게 일일 수도 있고 또 손자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 절실하게 내가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친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친구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를 평생 동안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만나는 분들은 장수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너무 많은 이주를 하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한 커뮤니티 안에서 한 지역사회 안에서 살거나 아니면 우정을 어린 시절의 친구를 나이 들어서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게 인연이 그것은 곧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별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별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된 느낌이야말로 가장 그 장수에 저해되는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가장 좀 방해물이 되는
굉장히 큰 상처인 거죠. 그래서 그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네네. 그 가사가 점점 더 사무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약간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안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원래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만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배려, 서로의 안부를 조금이라도 문자로라도 인스타로라도 더 자주 물어보는 따뜻한 마음이 우정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정을 만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미 쌓은 우정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예전엔 제가 인스타를 안 했었는데 요새 하면서 느낀 점이 조금 힘들기는 해요. 매일 글 하나씩은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의무감이 좀 있는데 네. 사람들의 얼굴을 전혀 모르는 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도 응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독자들을 위로해 주려고 글을 썼는데 또 독자들이 거꾸로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서로 감정의 품앗이라는 거구나. 네. 보살핌을 조금씩 저도 힘듦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응원이 돼주는 그 짧은 댓글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분들인데 약간 친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우정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뭔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다른 네. 사람이 뭔가 글을 쓰거나 뭐 한데 막 증오의 댓글을 다는 것보단 네. 좀 더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좀 칭찬 많이 하면서 맞아요. 서로 간에 뭔가 조금씩 마음을 좀 소통하고 좀 나누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조금만 해드리면 너무 막 설레하시고 또 가슴 뭉클하다고 하시고 글을 금방 잘 쓰세요. 그러니까 더 많은 칭찬이 어른들에게도,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도 좀 더, 춤추게 하죠. 예, 네. 칭찬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네.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친구를 칭찬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밤의 문학 지금까지 정효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